보통은 이제 차를 처음 구매해서는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자꾸 생기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이제 내비게이션인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상황에서는 지도책을 보통 샀죠. 차를 산과 동시에 꼭 추천해야 될 게 이제 지도책이었습니다. 지도책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필요한 게 이제 지금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보급이 많이 됐었지만, 예전에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고 일반 카메라들이 있었죠. 근데 그 카메라라는 거를 차에다 넣어놓을 만큼 그렇게 저가형이 아닙니다. 예전 그 필름 카메라들이. 그래서 슈퍼나 이런 쪽에 가면은 일회용 카메라가 있어서 필름 카메라입니다. 그것도 필름 카메라가 이제 일회용 카메라가 당시 한 가격대가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차를 사면은 콘솔 박스 안에다가 그 일회용 필름 카메라 하나 사서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경우에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사진을 그 일회용 카메라로 찍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게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다른 건 없습니다. 엔진만 튼튼하고 이제 뭐 그런 정도의 이제 모든 게 이제 갖춰진 게 그게 전부였죠. 그리고 지도책 있었던 거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굳이 필요하다면 이제 그 보조키를 저 같은 경우 플라스틱으로 이제 카드 형식으로 하나 파서 실제 갖고 다니는 키가 있고, 지갑에다가 이렇게 키를 카드 형식으로 해서 넣어놓고 다녔습니다. 왜냐면 본 키를 갖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지갑에서 이제 임시 대책으로 이제 잃어버렸을 경우 이제 그 키를 꺼내서 쓴 거죠. 그리고 요즘은 그럴 리가 없는데 키를 안에다가 이제 넣어놓고 문이 이제 잠겨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차들은 아마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키를 안에다가 넣어놓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죠. 그리고 키 자체를 꼽아서 쓰는 형태가 아니라 다 이렇게 버튼식으로 키를 소지하고 있으면 굳이 키까지 빼서 하는 경우가 없어졌으니까 그런 염려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운행을 할 때는 또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주차장에 가서 이제 주차를 하거나 후진으로 이제 주차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후방을 주시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파킹을 하거나 이럴 때 그냥 목을 뒤로 돌리는 게 이제 습관화가 된 거죠. 습관화가 돼서 룸밀러에 의존하지 않고 뒤를 이제 전후좌우로 측면까지 돌려보고 직접 돌아보고 이제 후진을 하는 거를, 이제 파킹을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운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도 안 되면 이제 또 측면이라든가 뭐 이쪽에 이제 문을 열어서 주행을 하면서 문은 이제 운전석 좌측의 문을 살짝 열죠. 그래서 뒤쪽 라인하고 이제 보면서 사사선 이동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주차 방식도 했었습니다. 이건 다 수동 방식이죠. 근데 요즘 차는 또 문을 여는 순간 안전장치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문을 열면 그냥 파킹 브레이크가 채워집니다. 이게 이제 장점이면서도 단점으로 이제 오가는 문제들이죠. 너무 인공지능화된 부분도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후방 카메라가 있으니까 후방 카메라 각만 잘 맞으면 그것만 들여다보면 되기야 하겠죠. 근데 후방 카메라도 운전을 하다 보면 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 의심스러움 내려서 뒤에 뭐 장애물이 혹시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후방 카메라가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봉이 있습니다. 차가 특정 주차장을 가게 되면은 셋5 기둥을 이제 차 높이보다 낮게,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이제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우리 허리 밑으로 이제 셋5 봉을 박아놓은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주차장 관리인들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렇게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운전을 하면서 제가 제일 난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사각입니다. 그것도 사각인데
봉 파이프가 세로다 됐는데 그게 안 보이게 되면은 허리 밑 높이로 특히 승합차들 경우도 그렇죠. 안 보이게 되면은 그거를 전혀 의식을 못하고 그 부분을 긁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 차들은 승합차들 옆구리가 이렇게 긁힌 차량들을 많이 보겠는데 아마 그런 쇠파이프 봉 때문에 긁히는 경우죠. 그래서 요즘은 차가 어라운드 비다 그래가지고 측면까지도 다 카메라가 장착이 돼서 빈틈없이 다 들여다보죠. 차 안에서. 그래서 크게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걸 높이를 봉을 좀 차량 운전자 높이에 맞게끔 봉을 세워놓으면 되는데 일부러 알고 그 각도에 맞춰서 사각에 맞춰서 세워놓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이제 들어왔다가 다 그 봉에 걸려서 봉 때문에 한 번씩 다 긁고 나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불가피하게 어느 상황을 들어가야 될 때는 그런 것들 사각에 위치해 있는 그런 쇠파이프 봉이 있나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약간 의심스럽다 생각하면 내려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방법을 해주시면 된다고 보고, 특히 내비게이션은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운송을 하면서 무슨 배송 일을 해본 경우들이라면 아마 어느 지역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지방 국도 같은 데를 내려가면 건물들이 줄비하지는 않았었죠. 줄비하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줄비한 게 낫습니다. 찾기가. 줄비하지는 않으니까 특히 시골길 같은 데 가다 보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한참을 가서 특정 장소 주유소나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 하나 사고라도 그 지역 위치를 파악하고서 그 목적지까지 갔던 기억들이 새삼 떠오릅니다. 뭐 그렇게 운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곱빼기로 더 들죠. 그렇게 운전하면서 하다 보니까 특정 국도는 이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외워지고, 그 줄기가 들은 큰 아웃라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길들은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것도 머리라는 게 사람이 이제 그 무슨 내비게이션처럼 입력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갔던 길은 아무리 그렇게 길이 빠삭하더라도 또 몇 번 안 가게 되면 또 잊어버리고 헷갈리게 되니까, 그럴 때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가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고속도로를 이제 통과할 때 예전에는 카드를 뽑아서 다 일일이 현금으로 내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남산 터널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게 계속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혼잡 구간료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면서 100원짜리 한 동전 하나를 딱 던져주고 가죠. 그런 식으로 구간에 이제 그런 도로들이 많아서 차량에 또 불필요한 동전들을 그냥 잔뜩 바꿔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도로가 그 동전을 투입하고서 그 도로를 지나가야 되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통상 이제 100원 정도였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전에 성남도 여기 외곽적으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이제 들어갈 때 50원인가 내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년대 7년도 8년도쯤에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그게 흑자로 전환해서 없어진 거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실은 차에 이런저런 형태로 이제 사람들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룸밀러에 요즘은 이제 하이패스도 그렇게 출연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이패스가 생기고 도로공사에 가서 이제 하이패스 기기 단말기 사면 되죠. 그럼 자동차에다가 장착해서 다 쓰면 되니까. 근데 요즘은 아예 그것도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옵션으로 그냥 추가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 가서 카드만 하나 구입하면 자동으로 내 차의 룸밀러 쪽에 이제 입력을 해서 끼워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세상이 됐죠.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이제는 차가 엔진만 좋다라고 해서 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다라면 이제 여러 가지 옵션도 다 필요한 거죠.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